데일리 브리핑. 네, 미국에서는 앞서 전해드렸던 총기 난사 사건, 총기 규제와 함께 낙태 관련 이슈가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 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문 전망, 스티븐 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또 이번 중간 선거에서 큰 파장을 줄 이 대법원 낙태에 관련한 판결문이 며칠 안에 나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대법원의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 초안이 얼마 전에 유출돼서 이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 먼저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문이 나오면 이 미국에서 모든 낙태가 금지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네. 즉 대법원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 이런 큰 사회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죠. 결국 그 9명의 판사들이 미국 국민 3억 5천만 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이런 중요한 사회 이슈는 양쪽 찬반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번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일 겁니다. 만약에 낙태를 금지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모든 낙태 결정은 이제 각 50개 주에서 주 정부 소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는 낙태를 금지할 수도 있고 어떤 주는 완전히 허락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지금 낙태도 낙태인데 지금 어제 오늘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서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트위터 하시는 분이 공화당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생명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존재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느냐? 왜 낙태 금지법은 만들고 총기 규제법은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성토하는 내용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총기 규제법이 이런 불상사를 막는 일을 한다면은 이걸 반대할 공화당, 민주당 의원, 민주당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총기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법으로 총기를 구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총기를 가지고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예를 들어서 통계를 볼 때 지금 미국에서 권총을 소유함으로써 강간이나 이런 테러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여자 숫자가 50만, 60만이 넘어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는 게 뭐를 규제하는 건지, 만약에 규제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어진다면은 저도 100% 찬성합니다. 문제는 총기 규제법이 나올 때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총은 없어지지만 이런 불법으로 하는 사람의 총은 계속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 방어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시미밸리가 가장 미국에서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진 거로 이제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말씀해 보십시오. 시미밸리에 경찰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괜히 시미밸리를 강도하러 들어갔다가 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시미밸리 지역은 좀 부촌 아닙니까? 그쪽은? 부촌이 지금은 좀 부촌이 됐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경찰 있는 집에, 총기가 있는 집으로는 강도질을 하러 들어가기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이런 총기 규제가 있어서 모든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럼 범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총기도 없고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무기도 없기 때문에
더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묵시불식간에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 네. 이번에 라니 킹 정하면서 뭐 디펀 폴리스라 그래서 경찰을 없애자. 결국 경찰 없애니까 범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총기 규제 왜 안 하느냐, 왜 공화당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이런 통계도 잘 생각을 하고 스터디를 해서 제대로 맞는 규제를 해야지.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 규제를 하자라는 것은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이슈들을 잘 생각하지 못한 좀 감정적인 생각이나 이제 이런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 사실 총기 구매 연령에 대한 좀 지적들도 많은데 좀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 총기 구매 연령에 대한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날 때마다 총기 규제하고 총기 규제를 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거로 생각하지만 계속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제정돼 왔어요. 조금씩 뭐 날짜를 늘린다거나 뭐 나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거나 또 뭐 탄창을 몇 개 이상 못 한다거나 지금 계속 규제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 총기 규제하는 법안들이 이런 일들을 막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들이 총기 규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총을 가진 사람이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느냐. 지금 19살이고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렸을 때 딴 아이들로 하여금 분리를 당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네네. 아직 너무 이제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총을 사용하는 사람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 이 총기 규제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이런 불상사를 막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미리 막을래야 막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너무 무섭고 불안한데 혹시 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총을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총을 소유할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총기 협회를 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총을 모든 사람이 갖도록 권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 자신도 총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총을 사용해서 죽이고 칼을 사용해서 죽이고 자동차를 사용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는 총기 규제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같이 스터디를 해야 되고 또 총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시큐리티 가드를 좀 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총기를 소유한 시큐리티 가드가 이런 장소에 있었다면은 이 학생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무서워했을 수도 있겠죠. 총기를 가진 시큐리티 가드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다시 낙태 얘기로 넘어와서요, 변호사님. 이 네네. 보수 진영의 대법원, 뭐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결정되는 것인지, 왜 보수 진영 대법원 판사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데 보수 판사들이 혹은 진보 판사들이 헌법을 해석하는 생각과 이론과 철학이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은 보수 측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판사들은 권한이 없다라는 게 보수 측이에요.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진보 측은 국민들이 선출한, 제가 예를 들어서 진보 측에서는
헌법에 없더라도 모든 국민이 원한다면은, 여론이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권리를 만들어서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진보 측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측에서는 임신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를 만들어서 낙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사람들 의견 여론을 수렴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9명의 대법원 판사가 3억 5천만 명의 미국 국민의 생각과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삼권 분립의 요소에서 의회가 법을 만드는 거지 대법원이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보 측의 결정은 의회에서 투표로 찬반 토론하에 할 수 없는 거를 이 9명이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진보 측 사람들이 혹은 보수 측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몰라도 이 9명이 결국 의회나 대통령을 넘어선 3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이제 법원으로 이제 군림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 김 상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